성미산학교의 한결 엄마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성미산 생태보호 관련해서 성미산 생태수 모임 참여하고 있고요. 오늘 그 성미산 마을 소개를 해주려고 여기 참석했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위치는 성미산 자락으로 보시면 돼요. 아까 선생님께서 성미산에 있는 학교라고 생각하셨다는데 성미산 마을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오시는 분들 중에 성미산에서 화전을 읽으면서 사는 어떤 불악 이런 거를 상상하면서 오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 자락에 자유롭게 펼쳐져서 살아가고 있고요. 여기는 주변 약도고요. 여기는 한 엄마가 그린 마을 지도고요. 성미산 마을은 크고 작은 커뮤니티 네트워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계망. 그래서 제가 부산에 있는 물방골 공동체를 견학 갔었는데요. 거기는 땅이 정해져 있어서 부지가 몇 평,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 수는 몇 명, 그 연락처는 뭐 이렇게 해서 주민 수첩이 제작되어 있는데 성미산 마을은 누가 주민인지, 주민 수는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을 가늠하기는 어렵고요. 관심 있는 분들이 이사 오셔서 같이 살아가면 되고요. 또 여기서 3, 40년 사셨는데도 성미산 마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관계 맺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규모는 알 수 없는 건데요. 대략 1000여 명 얘기한 거는 성미산을 지키려고 경향이나 뭐 한겨레 신문 광고를 내려고 할 때 한 사람당 10,000원씩 할 때 빠르게 거쳐지는 규모는 이 정도더라라고 한 거고요. 여러 가지가 독립적으로 있는데 그런 것들의 연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을 역사는 1994년에 전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공동육아 어린이집, 신촌 우리 어린이집이 만들어졌고요. 거기에 빈자리를 기다리던 부모들이 2호인 나르는 어린이집을 만들고 지금은 공동육아 어린이집 5개가 있고요. 그리고 또 12년제 비인가 대안학교인 성미산 학교가 있어서 도심 속에서도 아이들을 대안적이고 생태적으로 키우고 싶은 가구들이 이사 오면서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성미산 싸움이 있었던 해인데 사실 성미산 마을이라는 이름도 성미산을 지키는 주민들이 알려지면서 성미산 지킴이들이 사는 마을, 성미산 마을 이렇게 불려지게 된 거고요. 2001년에 마포들의 생협이 생겨난 거는 마을하고 소통하려고 친환경 먹을거리를 가지고 소통하려고 생겨났고요. 성미산 지키기 운동을 끝내고는 협동의 어떤 힘을 깨달으면서 그 이후에 다양한 실험과 시도들이 펼쳐졌고요.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뒷부분에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협동조합 어린이집인 공동육아가 있어요. 여기에 4군데 어린이집 외에 성미 어린이집이라고 구립 어린이집도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에서 위탁 경영을 하고 있고요. 공동육아의 특징이라고 하면 아이들에게 햇빛과 물과 바람과 흙과 이런 것들을 주려고 하는 거고요. 늘 나들이를 다닌다는 건데 그래서 성미산 마을이 참 중요한 거죠. 아이들에게는 어디 한 군데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갇혀서 보육되고 교육받는 게 아니라 관계 맺는 거고 자연을 탐구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종일제 어린이집이고요. 궁금하신 거는 그때그때 질문하셔도 좋고요. 끝난 다음에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방과후 어린이집은 지금 작은 나무하고 편의점이 있는 쪽으로 쭉 걸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소행주라고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소통에 있어 행복한 주택이라는 공동체 주택을 만들어서 사는데 거기 2층에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해 있습니다. 초등 저학년 중심이고요. 쉼터, 배움터 그리고 휴식터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토리 방과후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동육아 방과후 어린이집 만든 곳이고요. 꿈터 택견은 마포둘의 생협에서 평생 교육 부설기관으로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설립을 했고요. 지금은 택견을 하는 곳으로 독립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용동작 치료교실을 하시던 분이 춤의 문이라는 걸 열어서 유아부터 성인까지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를 또 열었고요. 성미산 학교는 여기고요. 특징은 다른 대안학교는 도시를 좀 벗어나서 기숙사 대안학교가 많은데요. 여기는 도시형 대안학교고요. 제일 큰 단점이 운동장이 없는 거예요. 여기 학교를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는데 30억이 넘게 들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또 운동장 턱까지 마련하지는 못한 거고요.
원하지는 않았지만 문턱이 조금 생겨버린 거는 공동육아라든지 이 대안학교라든지 내가 뜻이 있어서 아이를 보내고자 할 때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협동조합으로 출자금을 내야 되고요. 또 성미산학교는 아까 얘기한 30억이 넘는 그 빚을 처음에 학교를 만드는데 준비한 분들만 설립위원이 아니라 내가 이 학교의 철학과 지향에 동의한다 그러면 설립 기금을 내고 학부모가 되는 거고요. 그 돈은 내 아이가 중간에 전학 간다거나 하더라도 돌려받지 않는 돈인데 그게 좀 기부금 형식인 거고 그 돈을 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문턱이 생겨버린 거고요. 얼마 정도 돼요? 1,000만 원 정도요. 네. 여기 건물하고 아이들이 조금 더 있어서 별관을 만들어서 거기서는 4학년, 5학년이 프로젝트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옷살림, 집살림, 밥살림 그래서 아이들이 나누어져서 수업을 진행하고 7학년이 되면 농장학교에 가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배우고 올라옵니다. 마을배움터는 방학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는데 호응들이 좋아서 지금은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특징이 있다면 저도 거기에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러면 제 품을 나누면 돼요. 그래서 내가 종이접기 교실을 열겠어 그러면 마을의 아이들하고 마을의 교사로 만날 수 있는 거고요. 어디 유능한 분이 많은 비싼 돈 받으면서 여기서 강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마을에서 품을 내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식은 그 아까 얘기한 우리 어린이집에서 코올리게로 있었던 친구들이 21살이 된 거를 마을에서 이제 같이 축하해 준 거고요. 이 축하를 받은 두 친구가 또 한 친구는 군대를 갔는데 다른 친구가 다음에 또 주인공이 되는 5명의 친구들을 축하해주고 또 축하를 받은 친구가 그 다음의 친구들을 준비해주고 하면서 해마다 진행되고 있고요. 마을의 특징이 예를 들면 성인식을 한다 그럴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부모가 동네 잔치 하는 게 아니라 마을의 경제 단위를 하고 있는 단위에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한땀두레에서는 바느질한 대한생리대랑 잠옷을 선물로 마련하고 뭐 작은나무라는 유기농 카페에서는 허브티를, 미니샵에서는 뭐 쿠키를, 또 대동계에서 20만 원, 뭐 대살림 가게에서 10만 원, 생협에서 5만 원 이런 식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위에서 지원을 해줬고요. 그거는 또 관례가 돼서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고요. 마을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축제를 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성미산 마을에 대해서도 몰랐던 분들이 알게 된 계기가 2007년에 거리축제였던 것 같아요. 차가 다니는 곳을 막고 차가 다니던 곳에 사람이 주인이 돼서 앉고 거기에 무대를 세워서 또 유명한 사람 청해서 공연한 게 아니라 우리들이 주인공이 돼서 그 자리에 섰었고요. 그때 조금 급조했던 동아리들이 그때 이후에 해산했냐 그러면 그게 아니라 활기차게 또 해서 지금 아리아리 동동이라고 포스터 붙어 있는 거 보셨을 텐데 극장에서 그 동아리 축제를 열고 있고요. 2008년에는 골목길로 들어와서 축제를 열었는데 그 이유는 건물주들이 그 벽에 붙였어요. 거리막고 하는 축제 반대. 그래서 찾아가 뵀을 때 어떤 관계 앙금 같은 걸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성미산이 개발돼야 여기 집값 땅값이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성미산 지킴이 때문에 여기가 낙후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셔서 대립하기보다는 골목으로 들어와서 주민자치회 아카시 축제랑 같이 협력해서 축제를 열었던 때입니다. 아까 얘기한 동아리는 뭐 연극, 밴드, 풍물, 드로잉, 사진, 인문학 모임, 영상, 시와음악 해서 다양하게 10개가 넘게 있고요. 마을에 살지 않더라도 멀리서도 이 동아리 활동 하시는 분이 계세요. 무말랭이라는 연극 동아리는 연극이 너무 하고 싶으신 분들은 멀리 사는데도 찾아와서 같이 연습하고 공연하시고 하더라고요. 성미산 마을극장은 마을의 여성민우의 녹색교통,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정의에서 이사를 오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싶은 것을 제안했는데 소극장 제안을 해가지고 지금 영구 무상 임대로 공간을 받았고요. 거기에 친환경 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는 마을에서 담당해서 갚아나가고 있고 여기에서는 보통은 극장에는 프로가 무대에 선다면 여기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를 넘어서 모두가 무대에 설 수 있고요. 어린이 합창단 공연도 이번 달 말에 있고 아까 얘기한 동아리들도 다 아마추어인데 여기서 공연하고 전시하고요. 또 마을과 마을 밖의 경계도 허물려고 하고요. 또 장래의 경계도 허물려고 하고 여러 가지를 모색하면서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마을 극장 재정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런 극장이라든지 마을의 동네
그러니까 작은 나무라든지 성회산 밥상이라든지 가보면 특이한 게 벽면이 됐든 뭐 옆에 기둥이 됐든 출자자들에 대해서 아니면 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것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에서 돈을 줘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호주머니를 털어서 하는 것들이 많아서 내가 출자를 하는데 그 출자는 이익을 배당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묻어두는 돈인 거죠. 그러다가 정말 내가 이사를 가거나 절실할 때 여기는 수익이 어느 정도 안정됐을 때 찾아갈 수 있는 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텐데 출자금을 찾아가야 하는 일이 좀 거의 없죠. 연중 마을생활 흐름을 보면 4월에 나무 심기 하고요. 2월에 대보름 지진 밝기, 4월에 나무 심기, 또 5월에 마을 축제, 10월에 마을 운동회, 12월에 뭐 하소연대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마을에 왔을 때 이거 말고도 교육도 같이 했었고요. 송년회도 같이 했었고 여러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각각의 단위로 좀 나눠지게 되고 지금 같이 모여서 하고 있는 것들이 이 정도예요. 마을 기업을 보면 마포들의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여기 성산동에서 만든 건데 지금은 성산점, 신내점, 용광점, 북가자점까지 4호 매장까지 내고 마을을 넘어서 있는 서울 강북 지역을 아우르고 있는 그 단위고요. 되살림 가게는 되살림 가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하면 마을에 뭐가 하나하나 생겨나는 것들을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원래는 여기가 생협 매장 자리였어요. 근데 옆으로 확장해서 이전해 가면서 임대 기간 동안 여기가 비어있게 됐을 때 조합원들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되살림 강좌를 들었던 조합원들한테 여기 한시적인 임대 기간 동안만에 녹색 가게를 열어보자 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뜨겁고 여기가 유지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여기가 2천만 원에 한 120 정도가 있어야 유지되는 곳인데 한땀 두레하고 되살림 두레가 같이 들어갔고요. 되살림은 그러면 1,000만 원이라는 보증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500만 원은 생협에서 출자받고 350은 되살림 대동계에서 출자받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원활동가들의 상징적인 기부로 이루어졌습니다. 출자라고 했을 때 아까 이자를 뭐 받거나 배당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마을에 경제 단위를 하고 있는 큰 곳에서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고요. 그 형편에 맞게끔 상환을 하는데 되살림은 지금 1년에 20%씩 계속 상환하고 있고요. 한땀 두레가 이사를 간 다음에 월 120을 감당해서 공과금까지 130을 내야 되니까 조금 적자긴 한데 되살림이 운영되고 있는 비결은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하나는 여기 재활용, 재사용 제품을 꺼리지 않고 사용하는 주민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품을 내서 인건비 없이 자원활동가들만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11시부터 6시까지 한 주에 한 3시간씩만 나눠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성미산학교 중고등부 친구도 여기 결합해서 야간 개장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적자 같은 게 있을 때 마을 운동회나 마을 축제 때 되살림에서 주점을 연다거나 장터를 열어서 한 100만 원, 뭐 180만 원 이렇게 벌어서 적자를 좀 털고 갈 수 있는, 마을에 기댈 수 있는 그런 언덕이 되어준다라는 그런 세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지역 화폐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요. 그냥 맨 처음에 시작은 종이에다가 되살림 가게라고 지우개 판 거를 딱 찍어가지고 썼던 100두루, 500두루, 1000두루, 뭐 5000두루, 만두루 이런 건데요. 지금은 디자인도 해가지고 출력을 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마을에 지역 화폐 모임이 운영위를 꾸려가지고 진행되고 있고요. 마포 희망 나눔의 희망 두루하고 되살림 가게의 두루하고 그리고 또 이품아시의 문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지금 결합해서 가맹점을 한 13군데 모집했고요. 이번에 그 원래회를 만찬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가입한 그 회원들하고 만날 계획입니다. 지역 화폐가 두루두루 쓰이게 되면 아까 얘기한 마을에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생겨났던 그런 문턱, 의식도 있어야 되지만 돈도 있어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외 이런 것들을 많이 없앨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한땀 두레는 이제 일본의 워커즈 컬렉티브처럼 일 공동체로 보시면 되는데요. 되살림 두레는 자원활동가들이라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나눠 갖지 않는다면 이 한땀 두레하고 비누 두레는 함께 협력해서 노동을 하고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나눠 갔는데 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그런 수익을 내는 거고 또 하나는 지역, 환경, 여성 건강 이런 걸 화두로 해서
의미 있는 것들을 생산해내는 일이고, 지금 세상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시대라서 누가 만든 것인지 누가 소비하는지 모르는데, 생협 매장에 가면 둘의 마당이라는 곳에서 뭐 한땀둘의 대표는 가을이고 비누들의 대표는 바람인데,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제품들을 쓸 수 있고요. 또 둘의 연합회를 통해서 다른 곳의 매장에서도 같이 판매될 수 있습니다. 미니샵 베이커리는 성미산 학교에서 그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전형의 10%를 받고 있어요. 특별 전형을 하는데, 그 친구들이 바로 사회에 나가기 전에 무엇으로 먼저 여기서 일머리를 익힐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어떤 친구는 빵 만드는 거를 재미있어 했고, 어떤 친구는 밀랍초하고 양모 펠팅에 재능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학교 안에서 만들었고요. 그 두 군데로 나뉘어졌어요. 하나는 아까 얘기한 소행주 2층에 있는 성미산 공방에서는 밀랍초하고 양모 펠팅 작업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도움이 필요한 친구랑 어머님이랑 해가지고 같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빵하고 그 과자 만드는 데는 다른 데 또 작업장을 얻어서 여기서는 지금 카페처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성미산 공방이 그 밑에 있는 사진이고요. 소행주는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만들기라고 마을 기업을 만들어서 코디네이터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몇몇이 마음 맞는 사람들이 먼저 집을 지었던 것은 설레가 마을에 있는데, 이거는 특징이 있다면, 저는 거기 살고 있는데 얼굴도 몰랐던 가구랑 같이 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땅만 계약금만 걸어놓고 여기 들어와서 살 사람 이렇게 모집을 한 다음에 그 계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가지고 건물을 올려서 분양한 거고요. 건물이 지어지는 1년 동안에 같이 교육도 받고 뭐 옷꽂이도 가고 뒤풀이도 하고 그러면서 친해진, 그리고 오히려 몰랐던 사람들이어서 친해질 일만 남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친해졌는데 같이 살면서 싸우면 어떡하지인 건데, 지금까지 잘 살고 있고요. 입주자 대표를 6개월에 한 번씩 뽑아서 하는데, 뭐 크게 공동으로 하는 일은 없는데, 뭐 대청소를 한다거나 옥상에 텃밭을 같이 뭐 관리한다거나 돌아가면서 분리수거를 한다거나 하는 정도가 같이 하는 일이고요. 저는 그 집집마다 집의 이름이 있는데 저희 집 이름은 숨는 집이에요. 그래서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면 쏙 숨어드는 의미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2층에 공용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언제나 어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게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술 마시는 거라서 저는 그 안에서 두 가지를 다 충족하고 있고요. 아빠들은 퇴근할 때 그 자기네 집은 안 쳐다보고 소행주 그 2층 불이 켜졌나를 보고, 거기에 불이 켜져 있으면 문을 열고 들어서 같이 마셔서 언제든 이제 번개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입니다. 성미산 동네금고는 이제 원래 성미산 마을인데 마을금고하면 새마을금고하고 헷갈릴까봐 동네금고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아까 얘기한 경제 단위를 하고 있는 곳들이 이제 돈을 붓고요. 개똥 찾아가듯이, 아니면 내가 아직 붓지도 않은데 먼저 찾아가고 나눠가지고 갚는, 이런 식으로 목돈이 필요한 단위들이 서로 연대해가지고 하는 금융 안전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네부엌은 제가 요리를 참 못하는데요. 어떤 한 엄마가 예전에 생협에서 그 생활재를 사다가 냉장고에서 썩히곤 하는데, 요리 솜씨 좋은 누군가가 멸치볶음을 볶더라도 한 번에 좀 많이 볶아서 나눠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한 집에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퇴근하면서 찾아가는 방식이었다가 8명의 엄마들이 500만 원씩을 출자해서 동네부엌이라는 것을 차렸고요. 여기는 유기농 반찬 가게예요. 근데 집에 손님이 온다 그러면 여기 대장금하고 제가 상의를 해요. 그래서 뭐 메뉴는 뭘로 할까? 인원은 몇 명인데 뭐를 할까? 그럼 딱 그 시간에 다 해주시면 갖고 가서 상에다가 놓기만 하면 되고, 또 출장 뷔페 형식으로도 하고, 또 여행을 가는데 김밥이 필요하면 10줄 이상으로 해서 맞춰서 가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친정엄마 같은 곳이에요. 작은 나무 카페는 아토피가 있는 아이에게 유기농 아이스크림을 안심하고 주려고 엄마 몇몇이 출자해서 만들었고요. 지금은 형태 변환을 거쳐서 마을의 카페가 됐어요. 여기도 가보시면 원래는 절반 크기였는데 확장을 했고요. 그 벽면에 이제 출자자들에게 고마움을 기리려고 문패처럼 이름을 제작한 게 있어요. 근데 한 개는 그런 문패처럼 이름을 달아놓은 게 있을 때
공동육아 하는 사람이랑 일반 어린이집 보내는 사람이랑 또 대안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사람이랑 일반 학교 보내는 사람이랑의 어떤 거리감이나 소외감, 그래서 작은 나무 카페에 가면 서로 막 다 별칭 부르면서 다 친하고 이름도 거기 막 있는데 내가 여기 못 올 때 온 건 아닐까 하는 거리감을 주기도 하는,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꾸려서 마을의 각 단위들이 운영되는데 운영위원은 누구나 하겠다라고 자기 품과 열정을 내면 비용을 받지 않고 자기가 하는 건데요. 운영위원도 사실은 들어오는 거는 없이 내가 내 시간과 열정을 내야 되는 거니까 어떤 자리가 났을 때 그냥 주변에 너 좀 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으로 구성이 돼서 오히려 또 거기에서 성미산 학교 부모들로만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는 게 있어서 저는 되살림 가게에서 자원활동 하는데 되살림 가게에 미덕이 있다면 그 손님으로 누가 더 많이 오냐면 일반 주민들이 더 많이 오세요. 왜냐하면 거기는 뭐 500원, 1000원, 2000원 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거리낌 없이, 또 할머니들은 집에도 안 가지고 거기 하루 종일 막 앉아 계시면서 장 보시면 장바구니 집에 갖다 놓고 다시 오시고 이런 어떤 동네 방앗간처럼 거기는 이용하다가 여기가 너무 고마우니까 자원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별칭이 없었다가 자원활동하면서 별칭을 짓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그 어우러지는 공간인 것 같아요. 소외가 발생하지 않는. 그래서 그런 곳들이 더 의도적으로 많이 만들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미산 밥상은 제가 아까 요리를 잘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걸 준비할 때 저도 많이 노력했거든요. 왜냐하면 저에게 너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5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자유롭게 출자를 해서 100여 개인과 단체가 낸 1억과 대출받은 5천을 가지고 2년 반 전에 문을 열어서 지금껏 운영 잘 하고 있고요. 이름이 성미산 밥상이라서 그런지 술손님이 좀 없대요. 여기가 12시까지 하는 건데 그래서 술손님이 좀 많아져야 여기가 수익이 안정화가 되고 그래야 여기가 원래 꿈꾸는 어려운 이들과도 이런 맛있는 것들을 나누고 싶다라는 본연의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보통 밥값이 7,000원인데요. 그냥 4,000원, 5,000원 드시는 분들한테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서 술도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풀방고리는 이제 지금은 조금 접었는데요. 마을에 장인들이 많으니까 그들이 만든 걸 여기에다가 내고 또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작은 나무 한 켠에 꾸렸던 공간이고요. 릴라는 힐링 앤 아트라고 치유와 예술 놀이터로 프로그램도 하고 휴식도 하는 공간입니다. 마을 기업 앞에서 쭉 말씀드렸고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고요. 여기 맨 밑에 실패하고 취소한 거는 차병원 같은 경우는 카센터예요. 근데 어떻게 돼서 문을 닫게 됐냐면 적자가 누적돼서, 근데 여기를 맨 처음에 시작하셨던 분이 금액의 절반을 내고 나머지는 10만 원씩의 출자금으로 했는데 전체를 다 그냥 출자금으로 했으면 협동조합으로 해서 이사회라든지 총회라든지 더 안정적으로 갔을 것 같은데 한 분이 매진하면서 오히려 나중에는 그런 적자까지 껴안고 문을 닫게 됐던 그런 사례가 있고요. 떡두레는 제가 마을에 오기 전의 일인데 같이 하시던 분들끼리 의견이 조금 안 맞아서 이제 여기서 제가 주문을 해가지고 아이 돌 때 호박떡 케이크도 주문받고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해소한 단체입니다. 옆 동네 마을 만들기 지원은 이제 성산 이동에, 그러니까 그 성산동을 중심으로 해서 성미산이 지금 활발하게 있는데 성산 이동이라든지 망원이라든지 다른 데서도 사실은 요구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게 끊임없이 확장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배우고 여기에서 뭐 비슷한 것, 여기서 건질 것들, 그리고 우리는 다르게 할 것들을 따져가지고 지금은 성산 이동에서 나무 심는 목수들이라는 가제트 공방에서 1, 2, 3층에서 여러 가지 모색들을 하고 있고요. 2층에 있는 터 카페 모습입니다. 나무 그늘은 염리동에 있는 또 지역 커뮤니티 공간이고요. 성미산 마을에서는 성미산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데 2001년에 배수지라고 저수지같이 물을 가둬놓고 주민들한테 물을 공급하려는 거를 정상에 만들려고 했고요. 사실 이걸 둘러싸고는 업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성미산 정상부가 훼손되면 나머지는 이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돈 장사를 하려고 했던 건데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막아낸 거고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에서 캠페인도 하고 또 물리적인 저항도 하고 그리고 공청회를 열어서 정보 공개 요청을 해서 정보를 받더니만 이 성미산에 배수지를 지으려고 했던 건 그냥 몇 년 전에 탁상 행전으로 돈을
그때는 물이 부족할 거야. 그러니까 예산은 이렇게 딱 예산은 이만큼이 배정됐어. 그럼 이제 하면 돼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누수된 관을 교체했더니 물이 얼마나 절약되고, 그리고 예전보다 사람들이 물 소비량이 줄어들고 생수도 먹고 하면서 양이 어떤데 지금 공급되는 양은 어때서 더 이상 배수지를 건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수치로 밝혀내고 교수분들 초빙해가지고 검증해내면서 성미사안이 막연히 나라에서 하는 건데 시에서 하는 건데 알아서 하겠지라고 찬성했던 주민들이 반대를 이끌어내는 많은 역할들을 했고요. 마침내 폐지를 받아내서 이 사진은 이제 산상농성이라고 위에다가 텐트를 치고 사람들이 여기를 비우지 않고 또 명절에도 차례 지내러 내려가지 않고요. 그래서 공동 차례상을 차려가지고 산을 지켰던 그런 사진이고요. 집회하는 거, 뭐 포크레인에 맞서는 거 공청회 사진입니다. 성미산 지키기 운동은 2차가 최근에 있었는데요. 홍대에서 초중고를 그 대학 안에 있는 거를 성미산으로 옮겨오려고 하면서 마을에서 주장했던 거는 더 이상 산을 깎아서 학교를 옮겨올 게 아니라 대체 부지를 서울시에서는 마련하고 성미산은 전체를 생태공원화 해달라. 여기가 사유지로 있는 한은 늘 개발이라든지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이 계속하고 우리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전체 생태화 공원을 하고 대체 부지 마련 이런 것들이 요구였는데 여러 가지로 애를 썼는데 홍대에서 초중고는 결국 지금 이전에 와서 학교를 문을 열고 있고요. 그러니까 홍대에서 여기로 오겠다고 했던 이유는 대학가에 문란한 그런 거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라는 거였는데 초등학생이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하고 대학생이 나중에 늦은 시간에 술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 거하고는 겹치지도 않는데 사실 그쪽이 노른자위 땅이라서 거기에 있는 거를 다 빼내오고 거기에는 또 돈벌이가 될 수 있는 건물을 짓고 이런 수순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근데 홍대가 백도 있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애썼지만 저희들의 보람이라면 남은 80%를 성미산 생태공원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구에서는 외부에 용역을 줘서 1억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받은 실시 설계안으로 그냥 만들어주면 되는 공원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서 주민들이 요구한 거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라. 그래서 주민들의 뜻과 바람이 담긴 생태공원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지키고 보존하는 것도 주민의 몫이라는 것을 전달한 상황입니다. 관련한 사진들이고요. 여러 가지 단체가 꾸려져 있는데 마포 희망나눔은 마포에서 복지하면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단체가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시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같이 살아가는 이웃이라면서 어려운 그 가구들하고 같이 관계 맺고 있는 그런 단이고요. 돌봄들에는 생협의 제1생활제가 이런 물품들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복지, 돌봄이라는 거를 제2생활제로 해서 노인 돌봄부터 시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화폐는 마을에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어요. 아까 지역화폐 모임이 지금 운영위를 꾸려져서 원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전에 뭐 첫발 모임도 있었고 선물이라는 사이트도 했었고 되살림에서 두루라는 것을 먼저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작은 규모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 모아지면서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는 거고요. 성미산 대동계는 이게 그냥 좋은 거 먹고 좋은데 여행 가는 거였으면 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의미가 있다면 내는 돈을 차곡 적립해서 500만 원은 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경제적인 어떤 단위라는 것도 있지만 2만 원을 공적기금으로 제해서 그거를 내가 낸 개인의 돈이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유의미하게 쓰이는 것에 기여를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성인식에도 후원하고 성미산 지키다가 다치면 거기에 부상 치료비로도 쓰고 마을 운동회에는 뭐 국밥을 낸다든지 이렇게 마을 공동의 일에 쓰이는 돈도 내고 있습니다. 해산단체는 아까 차병원 설명드렸고요. 참여와 자치를 위한 마포현대는 성미산 싸움 이후에 자치를 위해서 만든 건데 사실 상근자를 두고 회원 조직이다 보니까 마을 일을 또 맡아서 하게 됐고요. 사랑과 마을이라는 사단법인을 만들면서 해산을 했고 좋은 정치 풀뿌리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 후보도 내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풀립새 방과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공동육아를 졸업하면 우리 어린이집은 도토리로 뭐 나르느는 풀립새로 가곤 했는데 성미산 학교가 마을에 생겨나면서 학교로 흡수되고 학교 방과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인원이 모이지 않아서 해산한 경우고요. 자동차 두레라고 카시어링을 했는데 해산한 이유는 상근자가 없기 때문에 이용은 같이 하지만 이거를 세차를 한다든지 뭐 수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부착한 장비로 내가 예약만 하고 쓰면
쓴 기름값만 넣으면 되는 환경에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인 거였는데 시작하려면 아마 서울시랑 연계해서 협동조합식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을 문화의 키워드는 뭐 이렇게 좋은 얘기들 다 모아놨고요. 이 중에서 네. 끝이고요. 질문 있으면 한두 가지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